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64.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자가 거주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75.2%로 높게 나타났고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세난에 대한 여러 요인을 점검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LH는 지난 9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 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되며 청년 유형은 지난 9일부터, 신혼 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하지만 현실의 세입자는 임대차법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지만 시장 대부분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라는 정부와 국토부, 보기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무주택자가 시장을 실험실로 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와 문자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요,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술렁이는 모습이죠. 정부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슈 진단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공시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해서 매년 올렸던 부분입니다. 매년 조금씩 2, 3%씩 올렸던 부분인데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몇 프로까지 도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라 그것도 현실화율을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들, 좋은 주택,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집이 한 채밖에 없었던 사람들, 현재 좋은 지역의 집값이 나도 모르게 올라서 이제 보유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고령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맞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조금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을 무조건 끌어올려서 현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줄기차게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현재 경제 상황, 코로나라든가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질병 사태가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도 현재 굉장히 크게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 상황 또 후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야 될 보유세, 종부세 또는 현재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 발표가 됐고요.
당초에는 4월 29일 날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신청부터 해서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사, 공동주택 가격 조정 공시가 이제 11월 27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시되기 이전에 현재 가격을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미리 발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얼마 정도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년 현실화율이 69%대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10년에 걸쳐 향후 10년이라는 데는 2030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에 걸쳐 90%까지 끌어올리겠다. 69%대에서 9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요. 9억 원 미만, 또 이제 가격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1% 정도씩 올리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1% 정도씩 올리고 7년 동안 올리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 같은 거 5년에서 7년 정도 약 3%씩 올리겠다. 거기에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이 53.6%,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53.6%를 이제 똑같이 90%대까지 끌어올리지만 이거는 15년에 걸쳐서 그럼 2035년도가 되겠죠. 2035년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고요. 또 9억 원 미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1년씩 올려서 현재 12년 동안 가격 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7년에서 10년간 연 3에서 4%씩 현재 매년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토지도 당연히 올라갈 테죠. 20년 현실화율이 65.5%인데요. 이거로 8년에 걸쳐서 아주 짧습니다. 2028년도까지 90%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집이 한 채에 있는 사람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요. 재산세율을 인하해준다.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죠. 0.05% 인하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금은 3, 4%씩 올리고 깎아주는 건 0.05%씩 인하한다라는 내용 가지고는 생색내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올랐습니다. 매년. 2011년도에 0.3%대에서 2020년도에 5.98%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매년 내는 세금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었다는 얘기고요. 또 시도별로 봤을 때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5.23% 정도가 오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98%가 이미 올랐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14.01%가 오른 19년도에 비해서 14.73%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현재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공시가격 자체가 낮고 또 매매가 자체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 공시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 단위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광역시라든가 조금 더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세종시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다. 세종시가 전년도에 2.92%에서 올해는 5.76%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매년 현재 2010년에 걸쳐서 현재 0.3%대가 5.98%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5.23%가 5.98%가 됐습니다. 9억 원 미만이냐, 3억에서 또 3억에서 6억 원이냐, 또 6억에서 9억 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마이너스 2.48% 정도 세금을 조금 깎아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할인폭은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9%니까 현재 전년도보다 3억 미만짜리도 올해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6억 원에서 9억 원 마찬가지고요. 9억 원 이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16.39%인 19년도에 비해서 21.12%대까지 오른 상태고요. 구간별로 봤을 때 9억에서 12억부터 30억 원대까지 봤을 때는 30억 이상 같은 거 27.40%대까지 거의 전년도의 12.86%에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부터 세금은 이미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매년 내는 세금이 오른다 한다면 부담이 안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매년 오르고 있는 세금을 현재 기간을 정해서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 구간별로 공동주택 현실화가 얼마나 좀 되어 있는가 봤을 때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8.1% 정도 됩니다. 시세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68.1% 정도가 세금 부과 기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에 69%대까지 올랐고요. 나머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9억 원 이상이냐 9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화율은 60%대에서 거의 7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거 따라 달라지겠죠. 공동주택은 전체 69%대, 단독주택은 53.6% 정도고요. 시세 구간별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50%대에서 70%대 정도의 현재 현실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토지까지 이제 세 개를 나누어서 봤을 때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1,317만 가구 정도 됩니다. 95.2% 정도가 10년에 걸쳐서 이제 현재 실제적으로 90%대까지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15년 정도, 94.1% 정도 되는 200만 가구가 넘겠죠. 200만 가구가 넘는 가구, 실제적으로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7년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10년, 그리고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7년.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일수록 좀 더 빠르게 현실화율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면 이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겠냐, 매매 수요로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세금 부담 크게 현실화율을 따랐을 때 저 금액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정도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가 큰 사람들, 현금이 다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9억 원 미만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서민층들이 가장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50만 필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를 도달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토지입니다. 봤을 때도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는 90%대까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35년도에 90%,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릅니다. 2028년도까지 90%. 왜 90%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90%를 아세요. 못을 받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매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매년 세금이 거듭거듭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로 봤을 때도 9억 원 미만이냐, 9억 원 이상이냐, 또는 15억 원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봤을 때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한 1%대까지 한 3년 동안만 오르고요. 나머지 현재 90%대가 도달하는 거는 2030년도까지 도달을 한다.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0%는 2030년도에 도달하지만 시세로 봤을 때는 9억 원에 15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7년도면 90%대까지 도달을 하고요. 더 비싼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25년, 5년만 지나면 이제 현재 실제로 90%대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고가 주택들은 그만큼 빠르게 세율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3.6%인 현재 시세를 90%대까지는 2035년도, 그다음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9억 미만도 2030년도까지요. 9억 원에서 15억 원 같은 경우도 현재 2030년도 현재 얘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린 2035년도까지가 이제 90%에 도달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율이 매년 오르게 되면 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 매물들이 시장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평균 65.5%를 2028년도까지 현재 90%대 끌어올리는데 그중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 임야, 기타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봤을 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2028년도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주거용이든 현재 임야든 농사를 짓는 땅이든 무조건 2028년도면 90%대까지 도달을 한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시가격 변동률 보시게 되면 거의 4%대, 매년 4%대 이상씩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현재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과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그 세수 또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세 저항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혜택을 준다고 하는 1주택자 6억 원 이하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0.05% 에서 0.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3, 4%대까지 세금을 올리면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0.35%, 최대 0.35%까지 현재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6억 원짜리가 실제적으로 내년, 후년 지나서 이게 6억 원이 다시 9억 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얼마가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무조건 전 국민을 상대로 증세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증세 논란이고요. 증가되는 세금은 누구한테 전가가 되느냐? 임차인한테 전가가 됩니다. 당연히 세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요. 또 최악의 경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이런 정책들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연도별로 해서 3, 4%대까지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그냥 걷어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 공시가격이 우리가 내는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결국 이 공시가격이 올라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 이게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잘 참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두 지역으로 가볼 텐데 첫 번째 지역의 개요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3구에다가 더블 역세권에 투룸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서초동 안에서도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요. 전철역과 거리가 좀 있긴 하나 그래도 그 주변 환경이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바로 건너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테헤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터널 이미 완공이 됐죠.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시세를 굉장히 크게 반영시킬 거고요. 또 아래쪽으로 봤을 때 서초구의 RNC 단지라든가 우측에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또는 현재 그 주변에 강남 재건축 단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교육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역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분담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교육이면 교육, 교통이면 교통, 그 주변의 환경이면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 일자리면 일자리,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중에서도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또 서울 현재 시립초등학교부터 해서 서초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기본적으로 8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주변으로 학부모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건들 때문이라도 계속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 학부모 수요는 계속 교체가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세빛둥둥서까지 예술과 관련된 아트빌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술의 전당 또 클래식 악기거리 또 센트럴시티 중심으로 한 관광 쇼핑 상권 거기에 또 세빛둥둥섬을 찾는 현재 그 주변의 관광객들 여러 역할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가로수길 조성되고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발달되고 또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테죠. 현재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각종 병원들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롯데타운과 삼성타운, 테헤란로 연장선에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이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롯데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인구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까운 지역부터 그 지역을 선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임대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실제적으로 반포YC와 서초YC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 구간이 복합예술문화단지부터 주거 및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장의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녹지공간 확보 및 그 주변의 높은 빌딩을 중심으로 한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는 업무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역할들 때문이라도 그 주변 환경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서초의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부터미널 부지 그 주변의 터미널과 현재 저층 단지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부터 해서 터미널, 또 현재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월세 투자 가능하고요. 고급 주택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 8학군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개발 호재가 동서남북으로 교통부터 업무단지까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보니 그 주변에 또 희소성이 높은 신축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입지가 또 굉장히 탁월하다.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현재 자녀를 위해서 또는 현재 내가 재테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군과 인프라 모두 탄탄한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자, 1.5룸 오피스텔,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도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또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5룸이 대세인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 시세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주변입니다. 역삼역에서 바로 도보 3분, 4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아래쪽에 강남역과 또 신분당선 연장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타운이 또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삼성과 연결되겠죠. 그 테헤란로 주변에는 워낙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삼성동의 북제로 복합지구 개발 복합 사업 때문에라도 이 테헤란로 일대, 특히 전철역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당연히 현재 미혼이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과 현재 초저가의 또 초소형 주택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현재 그 주변의 기업군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현재 교통노선부터 해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관공서라든가 또 현재 반포시까지 연결되는 현재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죠.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인구가 워낙 풍성하고 현재 포화 상태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주변 시세도 주변의 오피스텔 비슷한 평형대 오피스텔도 현재 이런 형태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업무와 숙박 또는 업무시설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의 직장인들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 직장인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꼭 필요할 겁니다. 그 주변의 가격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재 탄천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동과 남을 나눠지죠.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현재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현재 탄천, 한강 정비권역부터 현재 현대자동차나 무역센터 또는 지하공간 개발까지 같이 연결되고 현대자동차는 전시장과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은 별도의 건물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 기타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테고요.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 노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당연히 환승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환승역 때문에라도 그 주변 이용객이 워낙 많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과 연결된 강남역까지가 현재 연계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으로 했을 때 범위를 잡아놓고 현재 상업지 범위입니다. 상업지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용적률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에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저가의 오피스텔이고요. 3억 900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가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상가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워낙 큽니다.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4,900부터 9천만 원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 이미 알고 계신 지역이고요. 임차 수요 풍부합니다.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하고 현재 2-3개 정도 구입하시게 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아닐 거다 말씀드리고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차까지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물론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두 번째로 만나봤고요. 요즘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료 전화 상담, 무료 1:1 상담 오프라인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관련 세금 법령을 총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자, 1:1 무료 상담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예약해 보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8%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끊길 줄 모르거든요. 오늘 어디로 저희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정부의 규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상급지, 하급지에서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소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과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지역은 바로 강북구에서도 핵심 상급지가 될 수 있는 바로 영등포구와 그다음에 마포구 두 지역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희도 대세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저희 적절한 크기의 투룸으로 찾아볼 텐데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이 무려 서울시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그 영등포구잖아요. 양평동 4가 입지 어떨까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은 크게 3도심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서울 그 3도시, 특히 이제 2030 서울 플랜이 나온 다음에 특히 이제 3도심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은 상승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 영등포는 이 3도심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그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주 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과 마포구에 이어서 1인 가구의 어떤 비중이 가장 높은 어떤 행정구역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해당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2호선과 그다음에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9호선이 있는 바로 이 당산, 특히 양평동 일대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어떤 역세권과의 위치가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특히나 녹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안양천 부근에 어떤 천의 어떤 녹지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앞에 이제 또 한강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사방으로 녹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이곳에서도 많이 정차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특히 5호선을 타고 5호선의 동선을 이렇게 활용해서 쭉 올라가 보시면 여의도를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화문, 종로, 그러니까 도심지 핵심 지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노선에 해당되고요. 9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직주 근접의 특징이 특히 30분 이내에 서울 시내의 모든 업무지와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3도심, 세 손가락에 꼽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중공업 지역이 많다는 거, 아직은 조금 오래된 지역이 있다는 게 개발의 여지가 크다는 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과거에 어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 안에 어떤 보라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중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성수동처럼 이것도 중공업 지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수동처럼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대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직주 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호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호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8개 도시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정체 구간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제물포기를 지하로 내리면서 그 지상으로는 공원화를 시킴으로써 이곳에 어떤 부동산 개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를 공원을 만들게 되면 특히 소음과 먼지가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제 상권도 살고 주거지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물포길과 마찬가지로 서부간선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안양천과 연계를 해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년이 이제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평동 일대는 이제 안양천에 이제 녹지 공간이 기존에 없던 공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호재는 이제 신안산성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산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무려 1시간 30분, 특히 대중교통, 지하철을 활용했을 때 그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근데 이 신안산성 개통으로 인해서 무려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이곳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어떤 부동산 상승 효과를 지금 계속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B노선 개발과 그다음에 경전철 신림선
노선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기존의 그 소외 지역의 어떤 그 노선이 이제 그곳에 이제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이곳이 더욱더 특히 이런 노선이 집중됨으로써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의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업무타운이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 이제 파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따른 기타 노후된 오피스 부지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여의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음으로써 이곳에 이제 여의도가 개발되고 그곳에 이제 임대 수요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등포의 위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는 좌측에 이제 목동이 있고요. 우측에 이제 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개발이 무르익고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목동 또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곳에 이주 수요가 몰려들면서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점차적으로 기반 시설이 정비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효과, 특히 영등포구 그 양평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네, 근처의 목동 재건축을 비롯해서 이렇게 영등포구의 넓은 중공업 지역이 다 개발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바뀌기 전에 저희가 미리 주택을 확인해 볼 텐데 3도심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돋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9호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는 3억 5천에서 3억 7,500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시세는 3억에서 3억 3,500만 원이 지금 이미 임대가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필요한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 금액을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접근한다면 약 1억 7,500에서 1억 8,5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에서 실투자 금액 내 돈 4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가격적인 메리트 한번 확인을 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뭐 1시간 30분 거리가 30분으로 단축되는 신안산선 개통 소식에다가 뭐 GTX 호재도 그렇고 참 다양한 그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많았는데 이쪽 지역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상급지에 그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나 일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음 집을 그 옮겨가기 위한 어떤 점프하기 위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매매로 선택을 하셔갖고 2년 비과세 조건을 채운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시세책을 보시고 옮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급지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중공업 지역에 또 큰 변신이 기대되는 곳 영등포구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기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마포구도 그 잠재 가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재 가치가 아니라 마포구는 뭐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큼 꾸준한 인기 지역이잖아요.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를 입지에서 우선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10대에서부터 20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에서 30대 이번에 그다음에 그 아현 뉴타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3040 세대까지도 전 세대에 걸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기 요소로 의거해서 그 서울에 있는 서부권에 위치한 주간 인구 지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살펴보시면 특히 이러한 인기로 인해서 특히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도과 홍대 입구 그쪽 라인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많은 유동인구와 어떤 관광객 그다음에 많은 국내 그 어떤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연남동 상권이 홍대 상권의 그 어깨와 나란히 하면서 굉장히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망원동 일대 또한 상권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동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고스란히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구입니다.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상권이 확
확장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주거지의 어떤 찾는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 일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그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곳에 이제 마포구 염리동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도보 2분 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현 뉴타운의 바로 인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공덕의 어떤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의 그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직주 근접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곳에는 또한 특별하게 이제 대학 상권, 특히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연세대와 이대, 그다음에 숙대 등 그 서강대 등 정말 다양한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의 거리, 대학의 문화 상권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이대, 홍대 등등 대학생들의 수요도 정말 많고요. 외국인들도 좀 몰려오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주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울 내 공시지가의 상승폭도 큰 지역이니까 뭐 여러 지표들을 확인해 봐도 우리가 이 마포구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투자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개발 호재에는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네,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있었던 그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그 전기를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급했던 역할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그 다양한 어떤 사회 개발, 특히 이제 철도망이 들어서고 이런 철도망으로 인해서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데 그동안 그 소외받던 지역이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 또한 그 경전철이라는 어떤 교통망이 들어가면서 이곳의 일대가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염리동은 바로 이제 신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리동에 인접해 있는 그 신촌역의 어떤 경전철이 개통이 됨으로써 이곳이 더욱더 그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당연히 화력발전소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의 그 화력발전소는 이 서남 서부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어떤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설을 바로 지하로 내리면서 전기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를 바로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에 맞게 굉장히 어떤 문화 창작소가 될 수 있게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혐오, 기피하는 시설에서 이제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의 어떤 에너지와 그 활용,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더욱더 이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명소와 그 관광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창업 허브 센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어떤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 또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금 많이 필요하고 서울에서도 그게 수요에 맞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마포구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산업 인력은 단기간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이제 집적 시설, 이곳에 이제 어떤 블록체인 산업화나 어떤 단지랑 벨트를 만들면서 마포구 일대에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포구에 있는 그 아현 뉴타운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노후 지역이 많았는데 이곳에 18,500여 가구에 해당되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곳에 어떤 그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서 이곳에 이제 어떤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까지 이제 그 어떤 입주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낙수 효과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이제 18,500여 가구의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교육시설이 이제 목동으로 가서 있던 학원 시설물이 이곳에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경제 활성화,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어떤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그래서 이곳에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소식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첨단 일자리 호재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접근성 부분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철도 호재로 이제 보완이 되는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중에서 저는 이 마포구의 그 아현 뉴타운에 대한 그 호재가 우리가 지금 이곳의 주택을 좀 찾아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대역 역세권의 투룸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2호선을 끼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한 4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하철 서울역, 서울을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이제 투룸 다세대인데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좀 올라갔고 전세가 나가는 시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필요한 금액은 전세 투자 시 4천에서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투자가 진행될 때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3천에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전세가가 무섭게 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대부터 마포구 염리동의 주택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자세하게 확인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마포구 염리동 지금도 인기 지역이지만 교통 호재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개발이 더 되면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투자 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그 서울 특히 2호선 주변으로 그 도로 이제 한 블록 뒤에 어떤 다세대나 어떤 나홀로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을 찾아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4억에서 5억. 특히 이제 강남권 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지역의 시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마포구 염리동의 오피스텔도 4억 원을 훌쩍 넘고 있는데 저희는 투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 원대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주의해라.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항상 그 가격만 보고 어떤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와서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이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지하철에서 이곳의 어떤 그 집까지의 거리 한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아현 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도로가 이제 어떤 그 편도 1차선과 2차선 정도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도로지만 앞으로 이제 4차선이나 그 8m 도로 정도로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은 지역에 큰 그 역세권의 다양한 그다음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아쉬움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주변 도로도 널찍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포구 염리동 이대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음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